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관세 전쟁이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는 사람도 500만 원만 있어도 1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고,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 비트코인이 될 것인지는 또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끝까지 오늘도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뉴욕 증시 상황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사실 정말 재밌었어요. 하루 만에 12%짜리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뭐 S&P 지수도 9%, 약 10%가 올라갔고요. 지금 이제 다우 지수도 8%, 지금 보면 뭐 테슬라는 22%, 여기 뭐 빨간 게 없어요. 엔비디아도 뭐 20%, 메타 뭐 15%, 애플도 15%, 그냥 모두가 그냥 사실 무엇을 사도 수익이 안 났다라고 하면 바보가 되는 시장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뉴욕 증시가 뭐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모두 다 알다시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 얘기하죠. 사실 이게 과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뭐 치매에 걸려서 말을 오락가락한다 했던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다? 한국도 포함이 되었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70여 개 국가가 이제 관세 협상을 하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들,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오케이, 한시적이지만 관세를 낮춰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12%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세가 유예가 됐으면 다행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긴장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25%로 더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나한테 정말 기는 사람들에겐 잘해주고 나한테 강하게 나온 사람들에겐 더 강하게 나간다라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이를 통해서 지금 뭐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미중 간에 이제 진짜 치킨 게임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은 뭐예요? 이런 치킨 게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관세를 우리에게 유예를 해준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뭐가 돼요? 또 이제 리스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까지 관세 전쟁을 진행하는가? 사실상에 뭐 알 거예요. 뭐 욕을 먹으면서까지 전쟁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왜 갑작스럽게 유예를 하는가?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유예에 대한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유예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은 뭐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니까 가장 크게 나오는 거는 이 관세 탓에 지금 뭐가 된다? 중간선거, 바로 내년에 있죠. 중간선거에 말도 안 되는 참패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측근들도, 이제 특히나 우군으로 꼽히는 공화당 중진 의원 역시도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여기 플러스 알파로서 중간선거도 문제긴 하지만, 여기 가장 큰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국채금리가 4.5% 이상으로 그냥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뛰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다? 금리와 지금 채권의 수익률은 지금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국채 이제 뭐예요? 채권 자체가 이제 가격이 폭락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자체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뭐가 된다? 미국의 이제 부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리스크로 또 뭐가 돼요?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예는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유예가 나와주니까 미 증시도 올라간 거고, 심지어 우리나라 증시도 뭐 했다? 우리나라 증시도 그나마 지금 뭐 하기 시작했다?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2,500포인트를 아직 다시 위로 안착하지는 못했지만 2,350포인트 전체적으로 전에 있던 지켜줘야 될 구간대는 지켜주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시피 외국인들도 사실 소폭이지 않은 매수해 줬어요.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개인들만 탈출 러시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웃긴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자, 이제부터가 사실 문제죠. 유예를 해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희망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게 뭐냐고 하면요. 유예는 됐지만 지금 미중 무역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 과거에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가 과거에 뭐했다? 이 당시 2017년도에 잘 올라가고 있는데 내리막길. 물론 이제 2020년도에 이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폭포수를 만들어내는 건 코로나였어요. 코로나였는데 이때 2019년도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이거에 큰 낙폭을 만들어냈던 거 누가 만들어냈느냐? 이때도 누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때도 사실 굳이 누가라고 하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왜? 이 당시 여러분들 알겠지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미중 무역 전쟁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만 뭐 했어요? 또 때려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무리 우리를 유예해주고 뭐 해준다 하더라도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될수록 뭐 한다? 또다시 이거를 우리나라가 경험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미중 무역전쟁의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그나마 과거처럼 과거에는 그래도 중국이 조금은 깨갱은 해줬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좋은데 지금 중국의 입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뭐예요? 깨갱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죠. 패권과의 타협은 없다. 이건 뒤에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패권 국가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의 지금은 싸움이에요. 지금은 사실상.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라고 해요? 이미 관세전쟁 준비태세 돌입이 됐고요.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고 하면 뭐 하겠다?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특히나 뭐예요? 트럼프발 관세가 중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가지고 이미 전쟁 준비 태세를 다 끝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경기 부양 정책까지 너희가 아무리 지랄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의지 표현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국이 이미 이미지 세탁까지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은 이제 트럼프를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왜? 저희도 얘기했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까지 컸어를 보여줬던 게 뭐다? 트럼프 1기 때 중국을 때려버렸는데 중국이 잘 버텨요. 원래는 이제 깨갱해야 될 나라가 잘 버티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미국과 비등비등하구나 알게 됐죠? 근데 이번에 또 뭐 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이제 또 트럼프가 또 때렸더니 이번에 오히려 중국은 이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준비.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많이 크고 있는 건 사실 미국이 지금 부각시켜 준 거거든요. 심지어 여기서 이미지 세탁기까지 돌리고 있는 게 뭐다? 지금 중국이 뭐라고 해요?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은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도 뭐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히 반격해가지고 우리의 이익만 수할 뿐 아니라 뭐 한다? 자유로운 세계 무역. 이게 사실 웃기거든요. 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세계 무역에 대한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우리가 수호자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수호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웃긴데 어쨌든 뭐 한다. 우리가 깨갱하면은 모두가 깨갱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총대 맬게. 내가 수호자 할게. 그러니까 기존에 뭐예요? 기존에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같은 미국이 이제 세계의 수호자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중국이 우리 수호자 할 거다. 그러니까 즉 미국의 패권을 중국이 가져오겠다. 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국은 너무 기회를 잘 잡았어요. 근데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 중국한테 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게 과거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세계 최대 헤지 펀드죠. 그래서 브릿지워터를 운영하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 패권 국가에 대한 빅사이클을 분석을 했고 이게 과거 네덜란드, 영국, 미국, 중국의 이 흐름을 봤을 때 통상 500년 정도를 지금 지켜보니까 100에서 250년이면 뭐한다? 패권 국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어느 순간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고 중국이 뭐한다? 치고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게 뭐예요? 미국이 위대하게가 정말 미국이 지금 잘 살자, 미국이 지금 못 산다가 아니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게 뭐란다? 이 패권 국가로 치고 오는 중국을 짓밟아버리고 이 패권 국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에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관세 전쟁에 사실 트럼프는 목숨 걸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에서 패배자가 뭐가 된다? 승리자가 뭐가 된다? 패권 국가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의 미국이 여기서 이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 패권 국가의 유지를 그대로 하는 거고, 만약에 정말 미국이 밀려버리는 순간은 뭐가 됩니까? 중국이 패권 국가로 치고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흔히 잘 아는 뭐예요? 정말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의 역사 그대로 뭐가 된다? 100에서 250년이라는 주기를 두고 150에서 200년이랬네요. 어쨌든 100에서 250년 이 주기를 두고 중국이 이렇게 되고 미국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도 안 돼도 지금 이렇게 억지 불행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 패권 국가의 그간 역사를 봤을 때 이게 뒤바뀔 확률이 굉장히 큰 게 뭐냐고 하면요.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빅사이클을 분석하면서 지금 뭘 분석했느냐? 이 흐름을 봤을 때 뭐가 된다?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갈 때도 뭐 이런 전쟁에서 패배하고 무역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도 세계대전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달러 뭐 무역에서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공통점이 뭐냐? 이 당시에 몰락했던 모든 기업들의 공통점을 봤을 때 이 흥망성쇠 끝은 결국에 뭐가 되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 나라는 망한다. 재정적인 위기.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화폐 가치가 무너지고 그 나라는 이제 나락으로 가고 그걸 뛰어넘으면서 뭐 한다? 다른 나라가 패권 국가를 차지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이 지금 뭐 하기 시작해요? 국채 투매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 관세 리스크라든지 지금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금융위기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미국의 국채 투매가 지속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국채를 판다는 건 뭐예요? 이게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흔들릴 경우는 연준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올 만큼 지금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자,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미국 나스닥도 미국도 폭락 나오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폭락 나오잖아요. 그럼 원래 이런 주식 시장이 급락할 때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뭐예요? 미 국채 가격이 급등해야 돼요. 근데 미 국채도 폭락해요. 지금 금만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금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된다? 금만 말도 안 되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의 뭐다?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미국의 달러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상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오해하는 게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6내 최고라고 하잖아요. 보면 사실상의 원달러 환율 제가 봤을 때도 1500 돌파하잖아요. 이 당시엔 뭐 리먼 금융사태 때는 피크를 찍고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 세계 관세 전쟁 리스크를 보면요. 피크를 찍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이거 1500 뚫으려 한다. 제가 봤을 땐 진짜 1700, 1800이 가도 전혀 안 이상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오해하는 게 딱 한 가지요. 그만큼 달러가 강하다. 안전자산 심리가 강하다. 아, 이거 아니에요. 달러 가치도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왜 현금을 보유하면 안 되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현금을 보유할 거예요.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보유하면 안 되냐? 저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해요.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고요. 그렇게 보면 원달러 가치도 하락해야 되는 정상이잖아요. 근데 올라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더 말도 안 되게 지금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더 쓰레기가 되고 있으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도 원달러 환율의 폭이 안 줄어들고 뭐가 된다?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다 해서 우리가 현금을 보유해봐야 우리나라 돈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여러분들도 안전자산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대안을 쏠린 게 뭐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이잖아요, 금. 근데 지금은 금을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의 달러가 이미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는 걸 예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고 있느냐? 제가 앞에 얘기했던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뭐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블랙록의 CEO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이미 기축달러, 통화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온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부채가 지금 국채 채권이 무너지면서 이거를 감당할 정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부채를 지금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잠시 관세를 유예한 것 같긴 해요. 통제를 그나마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의 기축통화로 지위를 내줄 위험이 있다. 이게 왠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권 국가가 바뀌면요, 원래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야 돼 지금. 그럼 보통의 그 패권 국가의 이 화폐가 뭐가 됩니까? 안전자산이 돼야 돼요. 여기서 가슴에 손을 얹고 위안화의 안전자산이라고, 위안화가 안전자산이다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중국에 가면요,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도 이 위조 지폐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행객들에게도 지폐를 안 받는다, 응? 관광객들에게도 지폐를 안 받는다고 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폐를 받는 곳에서는 심지어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그 확인까지 해요. 확인까지 할 정도로 위안에 대한, 이 중국 화폐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요. 불신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중국이 패권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위안화가 안전화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런 식으로 패권 국가가 진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안전자산을 봤을 때는 사실은 사람들이 금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근데 비트코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 오히려 토큰화가든 자산의 토큰화라고 하죠.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토큰 형태를 만드는 것이, 이게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선호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블록체인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디지털 화폐 이런 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어떤 것도 자리를 못 잡았어요. 가장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알다시피 금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문제되는 게 뭐야? 이게 안전자산이면 뭐예요? 이번에 독일이었나요? 이거 지금 미국 못 믿겠다고 1200톤을 이걸 다시 빼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빼와요? 언제 빼와 이거를?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아무리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 하더라도 금은 뭐한다? 운송과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금 역시도 안전자산은 맞겠지만 이거를 화폐 가치로서는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안전하자고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데 금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어요? 이 무거운 거를. 이동을 어떻게 시켜?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뭐다? 비트코인으로 결국에 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각국의 나라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비트코인에 대한 뭐를 합니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확립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도 얘기했지만 저는 비트코인을 과거에 3년 전에도 1억 간다고 했어요. 이게 2, 3천만 원일 때. 1년 뒤에도 5, 6천만 원 하고 있을 때 저는 2억 간다 했어요. 저는 지금 사실 비트코인의 3억 이상을 봐요.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비트코인이 지금 과거에 고점 때 찍고 반등 나왔어요. 이번에도 조정을 주다가 이제 고점 뚫으면은 2억은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고자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달러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니고 어디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된다고 맞다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막 자금이 1억, 2억, 10억 이야. 그럼 비트코인 투자를 저는 된다 생각해요. 왜? 비트코인이 2억을 간다 해서 지금 한 80% 오르면 여러분들이 뭐 8천만 원 팔아 먹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500만 원밖에 없어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비트코인을 투자하기에는 리스크만 너무 크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봐야 수익도 아니에요. 1000만 원에 80%야 8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800만 원을 어렵게 벌어봐야 여러분들 인생 바뀌냐고요. 800만 원을 집을 사겠어요? 차를 사겠어요? 뭘 사겠어요? 그냥 여러분 사치품 하나 사면 끝. 근데 돈도 1천만 원 겨우 있는 사람들이 800만 원 생겼다 해서 사치품을 사겠어요? 안 사지. 못 살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경제 위기다, 전 세계 글로벌적인 불황인데 투자에 적기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이 올라와봐야 여러분들이 버는 돈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알트코인을 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제가 고작 3천만 원 가지고 5억을 번 실계좌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닉스 코인을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원에 있는 게 60원까지는 간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오닉스 코인 샀던 사람들 2원에 사가지고 이게 73원까지 갔어요. 실질적으로 회원분 후기가 얼마?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지금 1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가 내가 베팅을 해야 될 시기가 맞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사실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알겠지만 비트코인이 5% 무너질 때 알트코인은 10% 20% 무너져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나중에 뭐 처음에 5% 10%일 때 느리겠지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돌파가 나오면요, 알트코인은요 1000% 이상도 올라가는 게 알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야 되는 건 뭐다? 알트코인이다. 사실 여러분들이 막 물어봐요. 그럼 무슨 알트를 살까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말씀드릴게요. 무슨 알트를 사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똥손만 아니면요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굳이 제가 뭘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을 살까요? 코카콜라 뭐 이거 노래 부르면서 그냥 아무거나 딩동댕동 해서 그냥 찍어도 수익을 못 보면 바보가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알트코인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고, 다만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혼자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그런 분들을 위한 리딩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딩방.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다 싶으면요 리딩방에 가입을 하시면 돼요. 이건 당연히 가입비가 들겠죠. 단 뭐다? 수익이 날 때까지, 정말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최소 1천으로 1억을 만드는 프로젝트인 만큼 한 번 가입을 통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 리딩을 할 생각이니까 이건 필요하신 분들만 영상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돼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내가 혼자 못할 것 같고 그냥 매수하세요 하고 매도하세요 이 사인만 있어서 그냥 그것만 따라가고 싶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만 가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혼자 매매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 뭐다? 그냥 알트코인 그냥 뭐든 주워 담아도 돼요. 분명히 500만 원이 이렇게 1억이 되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